네,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의 거꾸로 수업 11번째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써 우리나라는 광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광복군의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광복은 갑작스럽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연합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이 나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1945년 미국이 일본 본토에다가 원자폭탄 두 발을 떨어뜨립니다. 이 원자폭탄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원자폭탄이 실제로 전쟁에 사용된 건 유일한 경우입니다. 미국은 일본에 두 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예, 이 장면은 지금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메가더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승리자로서 일본군에게서 승리 항복 문서를 받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강복한 사실을 알게 돼서 백성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광복하던 장면은 아니었고 그쯤에 광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업하고 있는 중학교에 수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 그쯤에 학교의 모습은 어땠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사진 한 장 넣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완전히 반듯하게 앉아있죠. 옛날 군국주의적인 수업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광복군이 국내에 직접 진입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런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소련 군인이, 남쪽으로는 미국 군인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조금 아쉽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련군과 미국이 일본군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지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군도 우리나라를 그대로 둘 수도 없었고 남쪽도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군인들이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이 가까우니까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미군이 가까우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무장하고 있는 일본 군인들을 일본 본토로 돌려보낸다는 그런 구실로 각각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에 38도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모습입니다. 길에다가 이렇게 38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았죠. 이 38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소련 군인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미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일본군들을 일본군 본토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구실로 각각의 군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해 광복한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나라의 외무 장관들이 모여서 역시 우리나라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자기 이 세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군 또는 뭐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를 승리한 나라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신탁 통치라는 것은 약소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를 힘이 강한 나라들이 대신 통치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볼 때는 일제 강제 점령 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시위를 엽니다. 그러던 중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광복은 했지만 다 같이 광복을 해서 기분 좋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이냐를 생각할 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정치의 생각이.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신탁 통치에 대한 것도 찬성과 반대로 돌아서고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무산이 되고 결국 국제연합에서 미국이 국제연합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국제연합에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총선거를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총선거를 해서 누구를 뽑느냐 하면 국민의 대표를 뽑죠. 국민의 대표는 누굽니까? 네, 대통령이 아니고 누굽니까? 국민의 대표. 물론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처음 선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겠죠. 선거를 했을 때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회주의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승만 등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서 빨리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북한이 자꾸 거부하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남쪽에 있는 김구 선생 등은 어떻게 해서 이룬 광복인데 반쪽짜리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끝까지 북한을 설득해서 남북한 동시에 총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1948년 5월 10일 50총선거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선거를 해서 누구를 뽑았느냐? 초대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왜 국회의원을 뽑느냐? 국회의원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임시 정부가 있었죠. 1919년부터 상해에서부터 임시 정부가 있었죠. 그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헌법을 누가? 국회의원이 만들죠. 그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재헌 국회라고 합니다. 1대 국회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1948년 5월 10일 뽑았다는 겁니다. 당시 선거에 많이 참여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일종의 공익 광고죠. 왼쪽에 보면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를 꼭 해라 말입니다. 기권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오른쪽에 보면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총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거하던 당시의 모습이고 그 뒤에 벽보에 보면 후보들이 기호가 짝대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짝대기 세 개.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맹이라 그러죠.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좀 쉬운 기호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실제 그 당시 5월 10일 날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죠. 이 국회의원들이 뭐를 만든다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을 만드는 거죠.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시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법도 있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만들었다 해서 재헌이라고 그러고 재헌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7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그래서 지금도 재헌절이라고 해서 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지금도 기념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책자는 처음으로 만든 헌법서입니다. 헌법서. 그리고 이것은 헌법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뽑혀서 첫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첫 회의하는 모습. 당시 지금 왼쪽에 보이는 하얀 사람, 제일 왼쪽에 서서 있는 이 사람이 이승만 박사이고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국회의원들의 장, 국회의장, 임시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그리고 첫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래서 광복절 기념일 겸 우리나라 정부를 수립했다는 걸 기념해서 8월 15일 광복절 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1948년 9월 북한만의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따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 수립의 모습이었습니다.